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 단원의 마무리 문제 중에서 짝수번 2번부터 시작해서 18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 자, 먼저 우변의 녀석들을 전개해서 좌변으로 모조리 이항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4x제곱 마이너스 4x. 자, 이때 우변의 녀석들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a-4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의 x 플러스 2는 제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은 x제곱의 개수, 즉 a-4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 항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4가 제로가 아니다. 즉 a가 얼마가 아니다? 4가 아닌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해의 뜻, 근의 뜻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x의 값이 0, 1, 2, 3, 4 요 5개의 숫자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해를 모두 구하시오.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값들을 x자리에 넣어서 실제로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는지, 즉 참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 x의 값이 0일 때 좌변을 보면은 0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0 플러스 3, 얘는 그냥 3이고 우변의 0과 다르죠. 거짓이에요. x의 0은 해가 아닐 것이고, x는 1일 때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3 하면 얘는 0이 되죠. 우변 제로의 값과 같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된다. 자, 3번 x는 2일 때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3,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7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제로가 아니네요. 거짓. 자, x는 3일 때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3, 얘 계산하면 0이 나오네요. 참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x는 4일 때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 더하기 3,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3이 돼서 제로가 아니죠. 거짓. 따라서 우리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x는 1과 x는 3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 1을 보면 먼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이다. 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0이기 때문에 k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k 값을 구해주고,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k 자리에 3을 집어넣어 보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지금 한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요거를 풀어서 다른 한 근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지금 한 근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다른 한 근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기호는 알파, A랑은 달라요. 알파라는 기호예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다른 한 근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법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x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a라고 하고 x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했었죠. 자, 얘를 이용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 보면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면 플러스 1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방법 1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방법 2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K값이 있죠. K값. 이 K값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지금 4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근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네요. 중근을 갖는 상황은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했을 때 완전제곱식은 0꼴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0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자, 기억번부터 볼까요? 기억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1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더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1이다. 즉 완전제곱식이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었을 때 우변이 0이 아닌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니은번 보면은 주어진 방정식 좌우변에 4를 한번 곱해 볼게요. 4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즉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다. 완전제곱식은 0꼴이 되기 때문에 얘는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디귿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까지 쓰고 양변에 플러스 2를 더해보면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줘야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2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완전제곱식 꼴이 0이 아닌 거죠. 즉 얘는 중근을 갖지 않는 거고.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소수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5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좌변이 3x 플러스 5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식 꼴이 되겠네요. 이렇게. 즉 완전제곱식은 0꼴이 되기 때문에 리을번은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8번 문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직각삼각형이 나왔죠.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세 변의 길이가 빗변이 지금 4루트 나머지 두 변이 a 플러스 4a.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뭘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4의 제곱과 a 제곱을 더한 것은 4루트 5라는 빗변을 제곱한 것과 같다. 정리해보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a 제곱은 4루트 5를 제곱하면 80인가요? 80.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그리고 우변의 8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0은 0이다.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4는 0이다. 자, 이어서 써볼게요. 자,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2는 제로다.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1, 8 마이너스 4 식으로. 그러면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4는 제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4가 되는데, 이때 a라는 게 우리가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8이 될 수 없고 a는 4가 답이 되겠네요. a는 4. 자, 10번 문제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해 중에서 해가 뭐 보통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가지의 해가 나올 텐데, 이 해 중에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으라고 하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어진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부터 그려야겠죠. 2차 방정식 해를 살펴보면 x 플러스 3을 제곱했을 때 5가 나왔다는 것은 x 플러스 3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때 3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따라서 x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거나 또는 x라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일단 해를 두 개를 구했는데, 이 두 해 중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밑줄 긋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지금 x라는 것을 우변으로, 7이라는 것을 좌변으로, 즉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서 이항해 보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x라는 게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아까 구했던 두 가지 해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4보다 크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4라는 것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것이요. 루트 4가 2니까, 즉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은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즉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2번 볼게요.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은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마이너스 3에서 어떤 수를 더 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1번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자, 12번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어떤 수 x에다가 5를 더해서 제곱해야 되는데 얘를 잘못해가지고 5를 더해서 2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5를 더해서 2배를 했대요. 근데 이 결과가 같았다네. 이렇게. 이 위에 쓴 게 뭐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자, 다시 써볼게요.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제곱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2배를 했는데 같아 버리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라는 것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뭐예요? 해가 되는 거죠. 해. 자, 풀어보면 우변의 것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먼저 좌변 x 플러스 5의 제곱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5는 0이다. 그러면 x 플러스 5, x 플러스 5가 반복되니까 x 플러스 5로 묶어줄 수 있겠죠. 묶어주면
자, x 플러스 5 앞에 거 하나 남고 뒤에 거는 빼기 2만 남겠네요. 빼기 2는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5에다가 2를 빼면 x 플러스 3은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4번 문제에서 따라서 이 두 가지 값을 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의 정원이 있는데 폭이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대요. 폭이 일정하게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대요. 길을 제외한 정원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레이저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520이 되도록 하는 이 길이의 폭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의 폭을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그림에서 나타내 보면 여기가 x,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x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다시 그려볼게요. 요 가운데 길이만 뜯어내서 이 색칠한 부분끼리 서로 붙여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뭐 이런 모양의 네 덩어리의 직사각형이 합쳐져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 가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가로의 길이는 원래 30에서 x만큼을 뺐으니까 30-x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24에서 x만큼 뺐으니까 24-x가 되겠네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졌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520이래요. 즉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면 30 빼기 x 가로 길이 24 빼기 x 세로 길이를 곱했더니 520이 된다. 요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풀어볼게요. 좌변을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720은 520이다. 52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200은 0이다. 인수분해 되나요? 1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네. x 마이너스 50 x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50 또는 x는 4다. 이때 여러분 x라는 게 여기 길이의 폭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세로 길이 24m의 폭이 여기 조그맣게 낸 게 x니까 x가 24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없죠. x가 즉 x가 50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x가 24보다는 작아야겠죠. 길을 내려면.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4만 되는 것이고,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길이의 폭은 얼마예요? 4m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8번 문제. 난이도 5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1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 상황을 보면은 1차 함수가 있는데 Q라는 점이 있어요. Q라는 점은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것이고, Q라는 점에서 X축에 이렇게 내린 점이 P고 Y축에 내린 점이 R이에요. 이때 넓이가 24가 되게 하는 P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설정해야 될 텐데, 요 Q점 있죠? Q라는 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P의 좌표인데, P라는 점을 보면은 X축 위에 있잖아요. P라는 점의 좌표를 쌤이 T, 0이라고 할게요.
지금 y좌표는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고 여기 즉 요 길이를 쌤이 t라고 해볼게. t 0이다. 이렇게 잡으면 q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라는 점의 좌표는 t, 지금 q가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t, 여기에 t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요 q점의 y좌표 즉 마이너스 2t 플러스 16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t,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6 곱한 게 넓이가 얼마예요? 24가 된다. 24. 자,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6t 마이너스 24는 제로가 된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이 된다. 인수분해 되나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즉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된다. 따라서 t는 2 또는 t는 6이 된다. 즉, 요 t가 될 수 있는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두 개의 값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과정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t라는 점은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x절편의 값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x절편이 얼마예요? 자, 1차 함수로 복귀해 볼까요? x절편이라는 것은 y 값이 0일 때에 x의 값이 되니까 8이 돼야겠죠. 8. 즉, 요 점이 8,0이 되는 것이고 x절편 8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8,0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한 t는 2, 6 모두 8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답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능한 p의 좌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2,0도 되고 6,0도 된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로써 2차 방정식 대답은 마무리 문제의 풀이 모든 문제의 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